하겠습니다. 이거 좀 했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통계도 추정 잠깐만요. 페이지로 얘기해 드리면 여기 문제가 많은 교재긴 합니다. 67페이지. 이거 한 번이면 사실 뭐 수능 대비가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통계는 어차피 그 수능과 이 일반 내신에 대한 기본 유형이 괴리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질문 있습니까? 좀 풀어본 친구들? 원장님 숙제가 많이 밀려있죠 지금.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쌤이 푼 거에 대한 복습은 확실하게 돼도 여기 내용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이제 연습이 좀 시간 내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알겠죠? 일단 진도에 대한 복습을 확실하게 꼭 하세요. 예진아 질문 또 있어? 못했던 거? 앞부분 안 하고 뒷부분. 뒷부분이 뭐야? 어느 파트야? 번호로 얘기하네. 74. 오케이. 그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임의 추출을 이용한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과 표본평균의 표준면차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건 공식만 외우면 되고, 그죠? 뭐 상황을 잠깐만 간단하게만 점검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이 뭐냐면 모집단에 모집단이 있으면 이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모평균, 분산을 모분산, 모표준면차 이렇게 불렀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표본을 뽑아내는데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표본의 크기가 보통 n개로 추출을 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표본 집단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표본 집단을 여러 개 뽑은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표본 집단의 평균을 표본 평균 이렇게 쓰죠. 분산을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표본 평균들을 모아가지고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다 있을 거 아니겠죠?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거죠. 뭘? 표본 평균의 분포를 만든 거죠. 표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표를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세팅할 수 있는데 이 표에서 구해지는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 이 표에서 구해지는 평균이 표본 평균의 분산. 이 표에서 구해지는 평균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건데요. 질문은 얘네들을 질문한다고 그랬죠. 얘네들을 질문할 때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이런 추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배운 공식에 적용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편차 있으면 되는 거고, 공식이 뭐였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 이렇게 배웠죠. 이건 암기였죠, 암기. 알겠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어본다면 n분의 모분산. 결국 우리는 모분산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공식이니까. n은 저기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다음 얘는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를 구한다. 이거 공식 암기하는 거지. 알겠죠? 이 스토리가 뭔지만 알고 암기해놨으면 끝. 그 다음 질문이 이런 질문. px 바가 얼마의 확률을 구해라. 보통 이런 문제는 이상확률 변수에 질문하는. 그죠? 얘는 이제 직접 추출을 진행해서 확률을 구하는 확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에서 보통 보건 추출이니까 뭐 두 번 뽑았을 때 두 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질문이라고. 이거는 뭔가 통계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뽑아내는 확률 질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x바가 연소 확률 변수라서 이렇게 범위를 요구하는. 이 문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출제 문제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띄고 있는 상태일 거야. 이런 상태의 모집단을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n개를 추출하는 거지. 야, 여기서 n개를 뽑았을 때 그 n개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불러? n개의 평균을 x바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야, x바가 뭐 얼마? 이렇게 여기 있구나. 이런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x바의 확률을 구할 거면 모집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x바의 분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띈다고 암기해놨고요. 알겠죠? 정규분포는 여기가 평균 자리니까 x바의 평균을 쓰는 자리고요. 여기는 x바의 표준편차를 구해서 그놈의 제곱을 쓰는 자리겠지. 이렇게. 몇 틀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외운 공식으로 적용했으면 여기는 모평균과 같으니까 원래 있던 m이 써지는 거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니까 요거는 모표준편차니까 공식에 의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투를 바꾸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확률을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 요 지금 쌤이 말한 이 스토리가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고 공식들은 뭐 보면서 풀어도 되긴 하니까요. 그러면 사실 여기 문제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풀면서 공부할 뿐인 거지. 알겠죠? 개념은 무슨 알겠니? 개념은 이게 다야 이게. 알겠죠? 요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거기에 예진아 몇 번이요? 374? 거기에 지금 예진이가 질문할 문제가 요 놈이 나옵니다 지금. 알겠죠? 요건 단순 뭐 공식 문제니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알겠죠? 조 파트 예진아 질문 해봐. 몇 번이냐? 이제 질문해서 다른 거. 아 다 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쌤이 오늘 할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쌤이 저번에 이제 일부러 한번 끊었는데 410번 가볼게요. 요 문제 모델 연습입니다. 요쪽이 여기도 봐봐. 여기도 어차피 정규분포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왜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세팅을 딱 해주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100% 확률 문제인데 그 확률 문제지만 유형이 되게 많았잖아. 그쵸? 확률을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옆으로도 물어보고 뒤로도 물어보고 다른 유형을 엮기도 하고 이런 거 했잖아.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결국 이런 세팅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정규분포 확률 문제니까 이 확률을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알겠죠? 개념은 이거지만. 알겠죠? 그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저번 시간까지 준 숙제는 단순한 확률만 구하는 버전이었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유형은 좀 더 꼬아넣어. 알겠죠? 상황을 좀 더 꼬아놔서 야 이렇게 얘기해도 너네가 이해하겠어? 라는 질문의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정말 잘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이 11번 유형인데 봐봐. 410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몸무게는 또 뭐 정규분포 문제예요. 몸무게가 모집단이에요. X인데 이 학교의 학생은 모집단이죠. N 60,6의 제곱을 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는 좋고요. 그때 무게가 이건 몸무게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문제 이해 잘해야 돼. 글 봐봐. 자, 무게가 558kg 이상이 되면 경보음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걸 만약에 선생님 X가 558 무슨 소리야? 이 얘기 아니야. 학생의 몸무게가 X지. 얘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갖고 있는 그냥 규정 몸무게일 뿐인 거야. 학생 무게 아니야. 알겠죠? 이랬습니까? 문제 상황 잘 이해하시고 어쨌든 몸무게를 참. 무게가 558 이상이면 경고음이 발생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뭐 상황은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이 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했을 때 스톱! 여기서 몇 명을 추출하겠다라는 거야? 9명을 이미 추출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표본인 거죠. 표본의 크기를 9로 이미 추출할 거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스토리로 가면 봐봐. 9개로 이미 추출했으면 9개의 평균인 X바의 분포는 내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 X바는 9명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표본 평균. 내가 뽑은 9명의 평균 알겠습니까? 이 평균의 분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 N 60,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6 2의 제곱을 띄겠죠. 요건 알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나한테 X에 대한 확률을 물었으면 얘로 풀면 되고요. X바에 대한 확률을 물었으면 얘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황은 정리된 거예요. 질문 보시죠. 질문이 뭐냐면 그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경고음이 울리려면 558 이상의 무게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럼 지금 경고음이 울리려면 9명을 뽑아서 세운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한 질문은 잘 들어봐. 9명의 몸무게의 합이 558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그랬을 거 아니야. 9명을 띄웠으니까 걔네들의 합이 558 이상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요즘 상황 이해되니?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를 질문했는데 우리가 얘는 풀 수가 없어요. 왜 풀 수가 없냐면 지금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풀 수가 없냐면 X에 대한 어떤 범위를 요구했다면 뭐 이상이냐? 이상으로 정리한다. 이런 걸 요구했다면 얘로 풀면 돼요. 그죠? X 바에 대한 범위를 요구했다면 얘로 풀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9명 무게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X도 아니고 X바도 아니야. X바는 9명 무게의 평균이고 X는 한 명의 몸무게잖아. 상황이 됩니까? 그럼 얘는 못 풀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로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로 가는 소리죠. 왜? 9명의 몸무게 합을 몇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야. 9로 나누면 평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건 이해되겠어요?
양변을 9로 나누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어? x 바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알겠어. 그리고 그거 나왔다. 9로 나누면요 62가 되겠네. 결국 이 질문은 얘를 구하라는 질문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전체 이미 추출한 것들의 합으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합에 대한 확률을 못 구해. 평균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평균으로 데이터 바꿔줘야 됩니다. 뭐 얘를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이 정규분포로 얘를 구해라 이 말이니까 구해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60이 이상이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점수차 2점 2 나누기 2 하면 여기 1 되겠죠. 1일 때 넓이 나와 있겠지 뭐 0.3413 맨날 봤죠? 0.3413이니까 0.5에서 빼면 0.1587이 된다. 이것도 많이 보던 놈이죠. 정답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정확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니까 그 뒤에 문제다 유사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네들이 일부러 평균으로 질문 안 하고 그 뽑았을 때 걔네들의 합이 얼마 이상 될 확률이고 이렇게 많이 질문하니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상황을 이해해서 개수로 나눈 다음에 평균에 대한 데이터를 바꿔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오늘 처음에 보여줄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나머지는 다 이제 또 새롭게 배울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비교하는 문제인데 하나만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83페이지 얘도 뭐 한 문제 봅시다. 419번입니다. 자, 요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합으로 질문되면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서 x 바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저번에 배웠던 요 문제에서 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1000개씩 제품을 1000개씩 상자에 넣어 판매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임의로 추출한 16개 제품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12.7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성 판매하고 12.7 미만은 할인 판매한다. 아 이게 말을 앞뒤를 바꿨네. 알겠죠? 왜냐하면 질문이 거의 위에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처음으로 보통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가운데 봐봐.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얘부터 알려주잖아. 그죠? 자,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요. 무게는 들어있는 제품 무게는 x인데 n 16,6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죠? 그다음 B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n 얘도 무게죠. 이거는 y라 할게요.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n 10,6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A 상자가 할인 판매할 확률이 P, B 상자가 정상 판매할 확률이 Q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근데 지금 잠시만요. 10,000개씩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한 여러분이 상황이 혼동될 것 같아서 10,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다는 이 10,000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상자 안에 이미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10,000개는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그 위에 문장 다시 읽을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때 상자에서 16개를 이미 추출한 평균이 이렇게 되면 정상, 이렇게 되면 할인 판매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때 나한테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과 B 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내가 구할 확률은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과 B 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죠? 말 때문에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처음에 10,000개를 뽑는 거는 사실 여기 문제 영향을 안 주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렇고 뭘 할 거냐면 이 상자에서 몇 개를 이미 추출하는 거야? 16개를 이미 추출하겠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죠? 이 세 번째 나와 있죠. 16개를 뽑아서 그 16개의 평균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죠? 그러면 A 상자가 할인 판매되려면 이런 모집단을 갖는 A 상자에서 16개를 추출한 다음에 그 16개의 평균이 그죠? 할인되는 게 12.7 미만이야. 12.7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P.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오케이? 말이 길어서 헷갈릴 것 같아. B 상자에서도
16개를 추출해서 그죠? 정상 판매면 P X 바가 여기서 X 바는요 12.7 이상 될 확률을 구해서 둘을 더해라 이 말입니다. 상황 이해됩니까? 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야. 풀이는 똑같은데 알겠죠? 만개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함정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문제풀이 영향 안 줍니다.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또 세팅하면 되죠. N 이런 정규분포 모집단에서 16개 뽑았으면 평균은 어차피 안 바뀌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6 2분의 3 1.5 1.5의 제곱 이 되겠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n 10, 마찬가지 1.5의 제곱이겠죠. 표준변차 같으니까 됐어요? 얘 가지고 예구하고 얘 가지고 예구해서 구해라 뭐 그 말인지 알겠죠? 마무리 해볼게요. 자 가시면 가운데 16 우준아 보고 있냐? 12.7 여기 있겠죠? 12.7 여기 넓이 구해야 되는 말이잖아. 그죠? 미만이니까. 그죠? 너는 있든가 말든 상관없습니다. 넓이 영향 안 주니까. 이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할게요. 점수차. 16 빼기 12.7 얼마야? 3, 5, 3. 3.3. 그쵸? 5짜리는 3.3. 3.3 나누기 1.5야. 15분의 33이야. 3 약분하면 5분의 11이야. 그죠? 맞습니까? 요거 2.2입니다. 특이하지만 2점이 좋겠지 뭐. 2점이 0.486이 좋네. 그죠? 여기가 0.486이. 오케이? 여기다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끝. 이거 말이 좀 길어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쌤 비교하는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420번. 밑에 문제. 요건 뭐 비교하는 문제의 카테고리 있어서 그럴랬는데 그냥 집단이 2개일 뿐인 거고요. 2개 확률 구하는 문제일 뿐이니까 420번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또 갑니다. A 제품의 무게는 얘를 따르고 자, 또 세팅을 줬어요. A 제품의 무게는 n, m, 2의 제곱을 따르고 B 제품의 무게는 n, 3m, 4의 제곱을 따른답니다. 뭐 둘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 갑니다. 자, 이 공장에서 A 제품과 B 제품의 임의로 4개씩을 택할 때 이게 임의 추출이죠. 알겠죠? 여기서 4개를 뽑고 여기서도 4개를 뽑을 때 이 말이니까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x 바의 분포는 n, m,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2,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x 바의 분포는 n, 3m, 루트니까 2의 제곱 되겠네. 이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질문 보시죠. A에서 4개의 평균 무게가 그죠? A에서 4개의 평균 무게가 여기에서의 X 바가 이 말이죠. 평균 무게가 K 이상의 확률, K 이상일 확률과 이 확률과 그죠? 그 다음에 B 제품 4개의 평균 무게 여기에서의 평균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좀 비교해보면 여기는 뭐 x바 a라 치고 여기는 x바 b라 치면은 요건 x바 a에 대한 질문이고 요 x바 b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들이 같다. 그때 k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k분의 m을 구해라 그 말이네. 됐어요? 이건 상황 이해됐어? 진행하겠습니다. 확률 구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확률 구할게요. 자, 가운데가 m 있고요. 여기 가운데가 3m이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니까 3m이죠. 그때 봐봐. 그때 K 이상의 확률은요. 좀 망설여지는 게 하나 있죠. K가 M보다 작은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생각해 봐야 돼. 봐봐. K가 만약에 M보다 작다면 K 이상의 확률이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0.5보다 크겠지. 근데 일로 넘어와봐. K가 M보다 작으면 3m보다 당연히 작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K 이하의 확률은요. 요라 작잖아. 말이 안 돼. 그쵸? 얘는 0.5보다 크고 얘는 요라 작으니까. 아, K가 얘보단 M보단 오른쪽에 있나 봅니다. 이렇게.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러면 K가 여기 있다면 여기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K가 일로 와버리면 당연히 얘는 K보다 작은 거니까 3m보다 작게 있겠지. 여기 있겠지.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로 넘어가면 말이 안 되니까. 알겠죠? 아, K 위치는 M보다 크고 3m보다 작은 걸 쉽게 알 수 있어야 알겠죠?
그때 결국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을 때 K분의 M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넓이가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 여기 있는 Z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표준화 상수가 똑같으면 넓이 같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결국 요 놈의 Z값과 요 놈의 Z값이 같음을 이용해라 이 말인 거죠. 자, Z값 구하겠습니다. 여기 구할게요. 점수차 몇 점 나? K-M입니다. 그죠? 여기서 구한 Z는 Z 구할게. Z는 K-M 나누기 표준편차 1이죠. 1. 얘랑 됐어요? 여기서 Z값 구할게요. 점수차 3M-K입니다. 3M이 더 크죠? 나누기 그죠? 표준편차 2죠. 2 같다 이 말이야. 알겠죠? 2 곱해버리면 2K-2M이 3M-K랑 같은 거니까 정리하면요 3K는 5M입니다. 그죠? 얘가 말한 K분의 M은 그죠? K 나누고 5 나누면 5분의 3이 K분의 M이 되겠다. 바로 튀어나오겠죠. 답은 5분의 3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저는 정규분포 문제죠. 정규분포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개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문제 많이 풀어왔으니까 그런 문제를 추정을 통해 냈다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통계 추정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 유형 끝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풀이 능력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제 풀면 질문해야죠. 알겠죠? 문제 풀면 뭐 약간의 어떤 상황들의 디테일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은 개별로 공부하시면서 잡아야 됩니다. 자, 개념적인 얘기는 이걸로 끝이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 정리했던 학습 목표 1번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하는 거 딱 모양이 보여야 돼. 알겠죠? 저번에도 보여줬고 오늘은 이걸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속 확률 변화에서 확률 구하는 문제. 여기가 문제가 많아요. 알겠죠? 어떻게 되는 거야? 정규분포 세팅해주고 변화시켜서 그걸로 푸는 문제. 알겠죠? 폼이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1번 유형의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다 지우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유형인 학습 목표 2번. 자, 오늘 잘 들으세요. 학습 목표 2번. 이렇게 썼어. 얘를 이용하여 이제 우리가 용어를 다 배웠으니까 얘를 추정하기. 이런 문제입니다. 한글로 읽어드리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사용되는 용어는 저번 시간 배운 내용과 똑같은 건데 상황이 달라요. 자, 저번 시간 내가 뭐로 설명했냐면 잘 봐. 우리 학교 3학년 200명 모집단이 있어. 내일 보는 6월 모의고사. 알겠죠? 푼 다음에 알겠죠? 수학 점수의 평균이 궁금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모평균 요걸 우리가 M이라 표현하죠. 이 모평균이 궁금해서 저번 시간에 쌤이 이렇게 표현했죠. N개의 표본을 다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 다 모아가지고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면 표본 평균 평균 그게 모평균 똑같아. 뭐 이런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사용되는 용어는 똑같지만 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엔 뭐냐면 저번엔 쌤이 10명의 알바를 풀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알바를 풀 여러 개 안 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애들이 너무 많잖아. 200명이나 가정했는데 그때 그렇죠? 200명을 다 조사하기 빡세니까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N개만 일단 조사하는 거야. 나 혼자 할 거니까 하나의 표본 집단을 조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1반에 딱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1반에서 평균 구하는 거지. 그럼 걔네들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밖에 없어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가 달라. 스토리가 알겠죠? 이번에 봐봐. 만약에 내가 1반 들어갔는데 1반에서 평균이 뭐 60점이었어. 그러면 추정을 합니다. 아 아마도 너네 학교 평균은 M은 뭐 일반 평균 60인 거 보니까 뭐 다 비슷하겠지. 50부터 70 사이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추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진행을 하는 게 2번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런 진행할 때 새로운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요걸 우리가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투에서 함수 배울 때 구간이라고 부르잖아. 범위로 그죠? 요 구간 내가 추정한 구간 있지. 이 구간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건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표본 평균을 딱 가지고 야 너네 학교 평균은 아마 이 범위 안에 있지 않겠어? 라고 내 범위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범위를 실내 구간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범위 안에 그 우리 학교 평균이 100% 들어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들어있을 확률이 높긴 하겠죠. 일반 평균과 유사한 범위니까, 그죠? 여기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 그거를 신뢰도라고 불러요. 신뢰도가 뭐라고? 내가 추정한 이 범위 안에 실제 n이 존재할 확률인 거죠. 존재할 확률.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신뢰도라고 불러요. 신뢰도는 뭐 퍼센트로 얘기합니다. 95%다. 99%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그 또 어떤 교육기관들에서 그렇죠? 이 등급을 올리잖아. 거기에 클릭해서 그 세부 사항 들어가 보면요. 뭐 신뢰 구간이 얼마고 뭐 신뢰도가 얼마고 뭐 적혀 있어. 알겠습니까? 실제로 추정할 때는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것 또한 추정이니까. 그래서 얘를 신뢰도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용어. 내가 지금 앱을 기준으로 50부터 70까지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죠? 요 구간의 길이. 점수 구간의 길이 얼마야? 20이죠. 그죠? 내가 20만큼의 범위로 추정한 거잖아. 이 20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이해되겠어요? 이 세 개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신뢰도는 문제에서 줍니다. 알겠죠? 야, 신뢰도 95%로 추정해봐. 준단 말이야. 그럼 뭘 하냐? 이 신뢰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때 신뢰 구간을 만들 때는 약속이 돼 있어요. 어떤 약속이 돼 있냐면 표본 평균 60이잖아. 그러면 내가 봐봐. 50부터 출발했으면 60보다 10점 작은 숫자부터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끝점수는 무조건 얘와 10점 차이 났으니까 10점을 더해줘야 돼. 70에서 끝나야 돼. 이건 약속이 돼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알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신뢰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양쪽이 똑같아야 이게 어차피 확률 얘기이기 때문에 넓이가 대칭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집단에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55점이었어. 내가 이 학교 모평을 추정합니다. 야, 모평균은 아마 50부터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에서 끝나야 돼? 얼마에서? 60에서 끝나야 돼. 이건 약속이 되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선생님이 65일 때 신뢰도랑 70일 신뢰도랑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정해진 사실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간격은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봐봐. 그러면 아까 쌤 얘기했지만 주먹주먹 여기도 다 그냥 공식 암기야. 뭘 암기하면 되냐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질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일반 평균은 줄 거야. 왜? 그게 있어야 추정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 신뢰도를 줄 거야. 신뢰도는 방금 얘기했지만 확률을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확률을 줄 거야. 그럼 우리가 봐봐. 이 표본 평균을 주고 확률을 주면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표본 평균과 이 양 끝의 점수 간에 점수 차가 얼마인지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결국 봐봐. 이것도 평균이니까 평균과 내가 구할 이 끝점수의 점수 차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 점수 차를 구하기 위해 뭘 준다고? 확률을 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식인 거야. 이것도 정규용법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래요. 이건 증명 안 됩니다. 어차피 쌤이 이제 설명을 스토리상 이해시켜 주려고 설명하는 건데 내가 가운데 x 반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 확률을 주는 거야. 확률. 이게 신뢰도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할 거 아니야. 스토리만 이해하면 돼. 확률을 주는 거야. 간격은 똑같은 간격으로 추정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난 뭘 구하면 되냐? 여기에 있는 점수차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그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점수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 또한 정규 분포 곡선에서 구해주는 점수차이기 때문에 여기 확률이 만약에 0.8이나 나와 있다면 0.8이라는 건 신뢰도가 80%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로 나와 있다면 양쪽으로 잘라서 보는 거니까 한쪽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0.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점수차를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죠? 점표지. 점수차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 곱하기 Z값.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봐봐. 얘가 준 신뢰도에 통한 80% 줬지만 0.8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쪽이기 때문에 이걸 반땡해야 돼. 알겠죠? 0.4에 해당하는 Z값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Z값에다가 뭘 곱해야 돼? 표준 편차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여기 사용되는 표준편차는요 모 표준편차가 아닙니다. 왜? 추출한 상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표본평균 갖고 추정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생기는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 n분의 C가 쓰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점수차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점수차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실내 2번 유형에서는 우리가 뭘 암기하고 뭘 이해하는 거냐면 점수차를 구하는 공식 한 개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하면 문제 뚫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봐봐. x바가 50이었어. 어떤 상황을 줬어. 내가 공식에 의해서 공식이 이거야. 공식에 의해서 점수차를 구했어. 점수차가 얼마였는데? 만약에 5점이었어. 그럼 추정 끝난 거잖아. 뭐라고 추정하면 돼? 모평균은 얼마부터? 45부터. 이해됐어요? 55까지야 라고 얘기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나 뭐만 하면 돼? 얘는 줄 거니까 점수차가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고. 점수차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점표지라고. 이렇게 Z값 곱하기 표준편차. 다만 이 표준편차에는 루트 m분의 C가 필요하다고. 뭐가 아니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번 상황은요. 자 상황은 대충 이해됐죠?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요거를 깔끔하게 프리 세팅으로 잡아드리면 이건 설명용이니까 프리로 잡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네. 맞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봐봐. 문제 세팅에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줄 거야.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 줄 거야. 보통 알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우준아 이 모평균이 나와 있겠냐 안 나와 있겠냐? 모평균 안 나와 있겠죠. 왜? 우리가 표본평균으로 모평균 추정하는 거니까 이거 안 나와 있어야겠죠. 문자로 쓰세요. 우리 M은 추정해야 되겠죠. 모평균을 모르는데 시그마를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우리가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이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모집단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여기에 N개를 추출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앞에 푼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상황 잘 봐야 돼. N개를 추출한 다음에 그 N개 평균이 6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거는 1번 유형 문제잖아. 그죠? 근데 얘는 스토리 어떻게 하냐면 야 모집단이 있는데 정보는 모르는데 N개를 뽑았어. 근데 그 N개의 평균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추정 문제죠. 표본 평균을 줘야지 풀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N개의 평균 당연히 우리가 X바가 씁니다. X바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는 1번 유형 문제는 아닌 거죠. 1번 유형 문제는 X바를 구하면 안 돼. X바가 이렇게 될 범위 확률을 구해봐 라고 질문하잖아. 그쵸?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N개를 뽑았어. 걔네들 평균이 60이야 라고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뭘 주냐? 야 신뢰도를 A%로 추정해봐. 이렇게 문제 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문제야? 모평균 추정 문제인 거죠. 그럼 모평균 추정하려면 뭘 적어야 돼? 여기 옆에다가 점수차라고 한글로 써주세요. 왜? 아 얘만 구하면 끝난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1번 유형은요. 지금 얘기하면 잘 돼요. 1번 유형은 얘네들을 보통은 주죠. 뭐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죠. 그 다음에 N개를 뽑아서 N개 평균이 60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 얘는 어떻게 하겠어? 여기도 정규분포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써서 얘로 풀기로 했죠. 됐습니까? 이건 1번 유형. 2번 유형은 M은 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M은 당연히 안 줄 거고요. 알겠죠? 시그마는 주는 경우도 있어. 그건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할게요. 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N개를 뽑았는데 야 N개 평균이 얼마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추정 문제야. 신뢰도 몇으로 추정해봐 나왔으면요 여기에다가 N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지 마. 풀이부터 풀리다 하세요. 알겠죠? 여기 뭐만 쓴다? 점수차만 쓰라고. 알겠죠?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점수차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Z 곱하기 표준편차. 얘 구하는 공식은요 Z 곱하기 표준편차인데 여긴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이해됐어요? 얘만 구해내면 문제 끝나는 거 맞지? 자 얘를 구해내는 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Z가 얼마인지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잘 들어. 아까 뭐라 했어? 이 A%는 얘거나 양쪽 넓이야 한쪽 넓이야? 이 %는 양쪽 넓이야. 알겠죠? 이거는 양쪽 넓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보통 표에는 한쪽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쪽을 2분의 1에서 반쪽으로 잡아야 돼. 그걸로 Z를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봐봐. 신뢰도 80%로 추정해라 라는 문제 만난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확률이 0.8이라는 소리네요? 이렇게 인식해야 돼. 그러면 0.4일 때의 Z를 뭐해야 되겠죠? 그럼 표에 Z가 뭐 예를 들면 얼마 뭐 A일 때 P 뭐 0부터 우리 표 이렇게 나와있잖아. 여기 넓이가 0.4다 라는 이 Z를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반쪽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반쪽의 Z값을 구하면 얘는 해결됐죠? 이랬어요? 두 번째 이야기. N은 여기 나와 있으면 쓰면 되고요. 시그마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오케이? 시그마 구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Z는 이해했고요. 여기는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모평균은 모르는데 시그마를 아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실제 상황으로 간다면 아니 그 집단의 평균도 몰라서 추정하는데 그 집단의 표준을 잘 아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수학적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문제에서는요 시그마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냥 풀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그냥 수학적 세팅상 주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 환경으로 가면 시그마가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팁을 하나 적어놔야 돼. 추정할 때는 추정 시 우리가 요게 하나의 표본 집단인데 이 n개의 표본 집단이잖아. 그렇죠? 표본 평균은 뭐라 불러? 우리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 일반의 표준 편차,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우리가 S라 표현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추정할 때는 시그마를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알겠죠? 원래 이 시그마랑 모 표준 편차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 학교 표준 편차, 이거는 일반 표준 편차,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근데 추정할 때는요, S랑 모 표준 편차가 같은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표본 집단 S를 주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 갖다 쓰라고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추정 시에는요, 내가 뽑은 그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사용을 합니다, 그냥. 알겠죠?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시그마가 나와 있다면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문제 끝난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봐봐. 보통은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고 질문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표본 평균에서 점수차를 뺀 거부터. 표본 평균에서 점수차를 더한 것까지다 라고 추정을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점수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상황. 자, 만약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게 점수차의 2배가 나옵니다. 2배의 점수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양쪽을 끄는 거니까 한쪽 점수차의 2배가 그 길이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폼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이야기는 딱 요만큼이야. 요 상황을 정확히 암기해야 돼. 어차피 원리가 없어 지금. 쌤이 지금 상황만 설명한 거지 원리나 수학적 얘기는 아예 한 게 없어요. 그냥 용어 정리해드렸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얘기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요 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이틀이야. 여러분들은 세팅 잡고 n개 줬으면 평균 구하고 신뢰도 잡아서 Z값 구한 다음에 점수차 잡아놓으면 문제 풀이 끝. 알겠죠? 이 점수차만 잡아놓으면 끝나는 거죠. 알겠죠? 자, 풀이 적용해볼게요. 봐봐. 자, 볼게요. 자, 문제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437번을 보겠습니다. 437번입니다. 쌤 풀을 잘 봐.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은 유형이고요. 풀이가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여기는 변화가 없어. 지금 한 말만 딱 이해되면 그냥 다 맞춰. 봐봐. 437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자, 돼지의 무게가 X인가 봐. 무게는 표준 편차 5가 되는 정규 볼다는데, 이거는 실질 상황과 말이 안 되지만, 알겠죠? 정규 표준 편차 준 거죠, 일단. 이 문제를 세팅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적을게요. N. 평균은 몰라요. 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때 문제를 볼게요. 이 농장에서 100마리를 추출해서 무게를 재봤더니 평균이, 거기 평균 동그라미 쳐. 평균이, 얘가 말한 평균은 무슨 평균이에요? 100마리를 뽑아서 그 100마리의 평균이잖아. 이거 우리 뭐라 불러? 모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오진아 뭐라고?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야. 그건 몰라. 우린 지금 100명을 뽑아서 100명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 이거 뭐라 불러?
순서 뭐라 불러? 표본 평균이죠. 알겠습니까? 왜 100개가 표본 집단이잖아. 그 100개의 평균. 알겠습니까? 그거 봐. 쌤 말대로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잘 봐. 상황 정확히 해야 돼. 여기에서 n이 100인 걸로 뽑았어. 그 100개 평균을 알려줬잖아. 얼마라고? 150이라고. 그죠? 쌤 말은 스토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 편차는 던져줬고요. 100개 뽑아서 100개 평균을 알려준 거라고 지금. 왜 알려줬겠어? 모평균 추정하려고 알려줬겠지. 그죠?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신뢰도 95%로 추정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모평균 추정 문제가 많네요. 쌤 말한 세팅 그대로 가죠. 그죠? 보진 알겠어 상황?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점수차만 구하면 돼. 그죠? 점수차 구하러 갈게요. 자, 점수차를 구하려면 봐봐. 신뢰도가 95%네. 확률로 얘기하면 0.95 아니야? 이건 양쪽이잖아. 반쪽을 자르면 얼마야? 0. 나누기 2에 475가 됩니다. 오케이? 확률이 0.475가 되는 Z값을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잘 보세요. 지금 437 문제 말고 표현을 다른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443번 잠깐 봐봐. 443번. 잘 따라오세요. 443번에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지금 이 문제들이 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443번에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나와있죠. P 0부터 Z가 1.961 때의 넓이가 0.475야 라고 나와있잖아. 그죠? 이렇게 나와있다는 건 봐봐. 확률이 0.475가 되는 Z값이 얼마나 얘기야? 확률이 0.475가 되는 Z값이 얼마나 얘기야? 1.96이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주소 알겠어? Z가 1.9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437번으로 오세요. 437 다시. P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다 라고 준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봐봐. 여러분 위의 말과 밑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절대값을 풀면 이게 이 말이거든.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0.95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를 위의 표현을 바꾸면요. P 마이너스 1.96부터 Z가 0까지 넓이와 더하기 P 0부터 Z가 1.96까지 넓이를 더한 게 요 놈일 거 아니야. 그죠? 표준 정규분포는 가운데 평균이 0이에요.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은 넓이죠. 그쵸? 결국 얘와 얘를 더한 게 이라는 건 양쪽을 준 거야 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을 세팅한 건요. 거의 대부분은 반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알겠죠? 이렇게 양쪽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이런 멘트가 있는 걸 봤을 때 아, 우리가 신뢰도 0.95가 필요한 거니까 양쪽이 0.95가 되려면 Z가 1.96이면 돼. 그 얘기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 보고 내가 구할 Z값이 1.96이라는 거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걸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도 생각보다 많이 줘요. 알겠죠? 예. 쉽게 구하라고. 양쪽을 다 줘버리는 거지. 알겠죠? 우준 알겠어? 이걸 보든 같은 이야기야. Z가 1.96이라는 걸 판단하는 소리야. 알겠죠? Z 나왔죠? 점수차 구하겠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점수차가 구해지면 이 문제 풀이는 끝. 알겠죠? 답만 쓰면 돼 그냥. 알겠죠? 우린 예고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자, 얘 산수하시면요. 1.96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0.98이에요. 됐어요? 정답은 나한테 지금 실내 구간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정답은 M은 150에서 0.98을 뺀 거보다 크거나 같고 150에서 0.98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 알겠습니까? 만약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 2배 0.9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끝. 이해되겠어? 요거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쌤 풀이가 정확히 스토리가 이해됐어? 그러면 오늘 배우고 끝났어. 알겠죠? 자, 다른 문제를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얘는 모 표준면차 나와 있는 경우. 알겠죠? 모 표준면차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자, 한 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400 잠시만요. 아, 이건 이미 좀 어려진 거고. 잠깐만요. 여기 있다. 442번. 442번 하나 풀고 하실게요. 442번입니다. 자, 442번입니다. 어느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자, 이번엔 길이입니다. 442요. 길이는 x. 알았어. 그때 정규분 따는데 n, m, 시그마 제곱 적어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일단 정규분 따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때 문제 뭐라 했냐면 이 양식장이 키우는 물고기를 36마리를 이미 추출. n을 36으로 추출했대. 그죠? 그랬을 때 그 36마리에 대한 길이의 평균은 얘가 말한 평균 무슨 평균이라고? 무슨 평균? 표본 평균. 알겠습니까? x 바가 얼마래? 32래요. 그죠? 오케이? 우준 따라오고 있어? 체크 딱 해놔. 복습해야 돼. 그 다음에 그 36마리의 표준 편차가 3이래. 자, 표준 편차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표준 편차 밑줄 치시고 위에 적으세요. 이거 무슨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오케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아니야. S를 준 거야. S를. 알겠습니까? S가 얼마라고? S 얼마? 3이라고. 자, 이거 추정 문제 아니야, 그렇지? S를 왜 준 거야? 여기다 갖다 쓰라고 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3을 쓰라고 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 S랑 시그마랑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건데 추정할 때는 그냥 갖다 쓰라고 준 겁니다. 같은 걸로 보라고. 알겠죠? 여기다가 이걸 보는 순간 여기다 3을 쓰라고 이렇게 얘를 준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질문 똑같습니다. 신뢰도 95%. 신뢰도 95%로 추정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마지막에 멘트 보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P, Z의 절대값이 1.96 잡을 때 확률이 0.95래. 그 말은 신뢰도가 얘가 되려면 Z가 얼마다? 1.96이야 라고 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답 구할게요. 답 구하려면 뭐 필요해? 점수차 구해야죠. 우리 신뢰구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점수차 구하는 공식 Z값 곱하기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3. 산수학교 1.96 곱하기 2분의 1 똑같이 0.98이네. 됐어요? 오케이? 얘 구했으면 풀이 끝. 답만 쓰면 되죠. 이제 추정안입니다. 모평균은 32에서 0.98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32에서 0.98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요게 신뢰 구간 정답.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얘 2배. 끝. 이런 식인 거죠. 알겠죠? 요거 하는 게 2번 유형이고 문제 유형은 변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좀 더 복잡해진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쉬었다가 쉬시죠. 보시죠. 자, 선생님 몇 개 더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풀이도 몇 개 시켜보고 마무리할게요. 보시죠. 자, 요 얘기입니다. 이 필기장 보시면 그대로 적혀있긴 할 겁니다. 보고 보면서 그 기준에서 이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문제도 몇 개 풀어드릴게요. 뭐 내용은 이게 답니다. 예, 다 더 이상 배울 게 없고요.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보시죠. 이제 그 기출된 수준 정도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453번. 네. 453번입니다. 453번입니다. 문제 몇 개 풀어주면서 가봅시다. 자, 453번 보시면 이게 추정 문제인 게 바로 파악이 되는 게 문제 얼추 슬쩍 보시면은 신뢰란 멘트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신뢰 구간, 신뢰도, 또 뭐 있냐, 신뢰 구간의 길이,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면 다 그냥 추정 문제야. 모평균 추정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풀면 되고요. 봐봐. 열량이 x야. 떡볶이 열량이 x인데 정규벌 따는데 뭐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때 n개를 이미 추출. 얘도 문자야.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다 문자인 경우도 있어야겠죠. 그냥 지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다 문자라도 풀이 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쭉 밀면 됩니다. n개 있고요. n개의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거 표본 평균이죠. 150. 그 다음에 n개의 표준편차가 12. 이거는 원래
표본 표준편차인데 여기다가 12를 쓰라고 준 거야. 상황 세팅 됐죠?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도 몇 프로? 95%로 추정한 것이라고 나왔어요. Z값을 구하라고 준 거겠죠? 0.95 밑에 와봐. 한 방에 줬네. 1.96입니다. 알겠죠? 대부분 1.96이 정확한 값이 되면 1.96을 주는데 산수를 쉽게 하려면 가끔 여기에 2인 경우도 있어야겠죠? 이런 거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점수차 구해놓고 진행할까요? 점수차가 얼마인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n이 있으니까 뭐 점수차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이걸로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14.08보다 크거나 같고 m이 a보다 작거나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n과 m을 a를 구해라는 건데 이 상황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는요. a를 구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운데가 150이야. 왼쪽이 150? 잠깐만요. 150인데 146이구나. 잘못 썼네. 146.8. 146.08. 그죠? 그러면 가운데가 150인데 여기가 얘라는 건 150에서 146.8을 빼보면 알겠죠? 이러면 점수차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차 구할게요. 여기 2 나올 것이고 여기 1 주고 1 주고 10이 있을 거니까 다시 1 주고 헷갈린다. 2 9.3 맞습니까? 그죠? 점수차가 3.92가 되나 보네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A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상황을 아니까 A는 얼마여야 돼? 153.92가 A입니다. 그죠? 왜? 같은 간격으로 추정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수차를 구했으면요. 얘가 3.9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푸시면은 1.9를 약분하면 바로 약분됩니다. 2가 나오지. 2. 그죠? 약분하면은 6 나오니까 6이 루트 n이네. n은 36인가 봅니다.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이 상황적 스토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문자로 나와 있어도 그냥 진행해. 어차피 다 주니까 주는 거 적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개 넣어볼게요. 자, 454번입니다. 실제로 기출된 문제고요. 평범 기출입니다. 454번. 이거 4점짜리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4점을 줍니다. 알겠죠? 보시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식 이용 시간은 이용 시간인가 봐요. 이용 시간. 시간. 이 x인데 평균 m. 얘는 표준 면적이 좋네. 문제 세팅을 그냥 해놓은 거네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이해가시죠?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자습실 이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 x바 1일 때. 자, 가볼게요. 25개를 이미 추출했어. 그때 표본 평균이 x바 1이 된다. 문자가 나와도 밀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신뢰도 95%로 추정했더니 자, 신뢰도 95%예요. Z값을 주는 거겠죠. Z값이 1.96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 그렇죠? 이번엔 반쪽으로 얘기했네. 그렇죠? 0.9의 절반이 0.475니까 0.475의 Z값을 1.96이 잡아준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 갑시다. 천천히. 문제 기니까. 그러면 점수차를 구해놓고 할까요? 점수차가 얼마인데? 1.96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25분의 5. 점수차는 1.96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하던 대로 쭉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신뢰 구간이 m이 80-a고요. 80 플러스 a래요. 그죠? 여기서 일단 하나의 문제가 뚫리겠네. 그렇죠? 자, 지금 뒤에는 나중에 보고 이 상황에서 신뢰 구간이 얘였다는 것은요. 그렇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표본 평균 x 바 1이 얼마란 소리예요? 80이란 소리죠. 그래 이러겠지. 80에서 빼고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봐봐. 얘한테서 얘를 뺀 게 얘고요. 얘한테서 얘를 더한 게 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80이 x바 1이라는 소리고. 그죠? a가 얼마나 소리야? 점수차 1.96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미 첫 줄에서 이 두 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시죠. 자, 그 다음 이 고등학교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는 문제 두 개 엮은 거야 그냥. 그냥 4점 주는 거죠. 풀이가 기니까. 알겠죠? 자, 다시 갑니다. 여기서 이번엔 n명을 추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n개 추출, n명. 그죠? 했을 때, 자, 그 n명의 표본 평균은 x바 2. 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번 x바 2래. 알겠어? 그 다음에 신뢰도 95%. Z만 씁시다. 1.96이죠. 그죠?
상황이 됐습니까? 끊어서 잘 풀어야 돼. 그럼 이번에 나온 점수차는요 어떻게 되겠어? 점수차는 또 구해봅시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구해놨고 됐어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추정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16분의 15 곱하기 x바원이 80입니다. 그냥 쓸게요. 80 마이너스 7분의 5 곱하기 1.96이 그거라고 n 16분의 15 곱하기 80 곱하기 더하기 7분의 5 곱하기 a가 알죠? 1.96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쵸? 그럼 또 우리 뭘 알 수 있어 봐봐. 이 상황이라면 x바2가 얼마나 얘기야? 봐봐. 얘한테서 얘 뺐고 얘한테서 얘 더했잖아. 그쵸? 얘가 x바2라는 거고 얘가 점수차라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x바2는요 약분해버리면 75라는 얘기겠네요. 그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점수차가 잠깐만 7분의 그냥 쓸게요. 7분의 5 곱하기 1.96이 점수차라는 건데 우리가 구한 점수 여기 있죠?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랑 똑같아 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또 약분돼서 5 약분되고요. 루트 n은 7이란 소리니까 n은 49입니다. 다 구했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봐봐. 아까 푼 기본 유형이랑 조금 어려워진 뭐 그죠? 나이도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냥 풀이만 길어지는 거고 문자로 좀 개입시켜놓은. 알겠죠? 그런 상태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요거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세 한 개 더 가볼게요. 이번에 좀 많이 안 준 데이터의 문제 볼게요. 사이 문제 다 똑같은 문제고요. 467번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확실히 이제 여기 파트 지금 어려운 게 나온 문제인데 어려워져도 풀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문제로 계속 여러 개 푸는 거야, 알겠죠? 지울게요. 자, 이전에 뭐 학습한 친구들은 뭐 기억이 다 소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 처음 정리하는 친구들은 잘 보고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봐봐. 자, 467 보시면 467입니다. 자, 정규음포를 따르고 모음 표준면체가 2인 모집단에서 못하네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고 잠깐 정리합시다. n 모평균은 모르고 표준면체가 2래. 이런 모집단이 있어. 그죠? 여기에서 크기가 4인 걸로 이미 추출했을 때 n이 4야. 그때 그 평균이 이거 표본 평균이죠. 20일입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이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와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했죠. 아, 추정을 두 번 하는 얘기는 그렇죠? 그대로 진행할게요. 이 상태를 가지고 첫 번째 상황 신뢰도 95% 추정한 상황에 대한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 일단 문제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풀어보고 두 번째 신뢰도 99% 추정한 게 C부터 D까지래요. 수도 이까지만 주면 할 거 해야지. 알겠죠? 할 거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신뢰도 95%면 Z값 얼마나 나와 있어? Z값 봐봐 밑에 나와 있잖아. 2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산수 쉽게 만들어 주려고 2라 준 거야. 알겠죠? 1.9를 안 주고. 자, Z가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수차 밑에다 뭐하게 정수차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네요. 맞아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추정할게요. 표본 평균 20이니까 20에서 2 뺀 게 1일 거 아니야. 그죠? 18보다 크거 나왔고 m은 22로 적어놔도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신뢰도 99%면요. Z값이 3이나 나와있죠. 그 밑에 점수차 구하겠습니다. 점수차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이니까 3이네요. 3 위에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얘는 뭐란 소리예요? 표본은 같은 거니까 20에서 3 빼면 17부터 m을 23까지야 라고 추정한 거죠. 알겠습니까? 풀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 보시죠. 기억 B-A라는 건 뭐 직접 빼도 되지만 여러분 여기 밑줄 하나 치고 구할게요. B-A 밑줄 치시고요. 위에다 적으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B와 A를 구하라는 건 아니고 알겠죠? 여기 뭐 B와 A가 다 나와버렸으면 재미가 없긴 한데 얘가 말한 B-A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 점수차가 2잖아. 그쵸? 요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2배 4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D-C는요 여기에서의 신뢰 구간의 길이 얘 2배 6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뚫리겠지. 이해겠어요? 마지막 디귿 얘기야. 디귿
신뢰도 95%와 신뢰도 99%의 두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반드시 포함된다. 참여 어디죠? 디귿 봐봐. M에 대한 신뢰도 95%와 99% 신뢰 구간에 모평균 M은 반드시 포함된다. 참여 거짓일 거예요. 거짓이죠. 그죠? 왜냐면 신뢰도가 무슨 말이야? 여기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고. 여기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9%라니까. 1%의 확률로 없을 수도 있잖아. 알겠습니까? 100%는 없죠. 알겠죠? 그래서 신뢰도 자체가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죠. 알겠죠? 용어에 대한 이해까지 점검을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도 문자로 나와 있어도 그냥 밀고 가시면 답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뒤로 가서 더 뒤로 가서 아직 좀 더 보여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473번을 보겠습니다. 473번입니다. 이렇게 신뢰관의 길이만 가져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풀이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있다가 한두 개 풀어보고 마칠 겁니다. 보시죠. 쌤 풀어줄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473이에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배드민턴 라켓의 모 표준면차가 시그마 그램인 그죠? 정규 불다른다. 뭐 배드민턴 라켓의 무게가 x인가 봅니다. 그죠? x일 때 n m 시그마 제곱에 적어놓고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모집단 여기서 49개 추출 49개 n이죠. n이 49 추출 그때 평균 무게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신뢰란 멘트를 쓰고 있으니까 추정 문제가 맞는데요. 표본 평균을 주지 않았죠. 그죠? 그럼 문자를 해. 표본 평균 x바를 해 그냥. 알겠죠? 신뢰도 줬나? 줬네요. 신뢰도 몇 프로? 95%. Z값 얼마? Z값 1.96. 이해되겠어? 봐봐. 문제는 있는데 모평균 추정 문제라 판단되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n이라 주더라도 그냥 밀고 가. 하던 대로 알겠습니까? m 시그마 n x바를 쓰고 가 그냥. 알겠죠? 점수차 구할게. 점수차. 하던 거 해야지.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겠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얘가 시키면 그냥 밀고 왔습니다. 그때 질문이 이거네. 신뢰 구간이 1.1이다 라는 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렇지?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1.1이라는 힌트 줬습니다. 그 말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 몇 배라고? 2배라고. 양쪽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얘 2배가 얘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즉 얘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다 하고 시그마 구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게 1.96이 자주 나오는 숫자인데 7의 배수예요. 약분 됩니다. 이거 0.2 얼마냐? 7, 14, 56, 8 알겠죠? 그러고 이 약분하면 0.56 또 약분하면 2 되겠다. 2 약분이니까 시그마는 2다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약분 되는 수준을 주니까 그렇게 처리해서 쭉 진행시키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뒤에도 다 같은 문제라서 딱히 쌤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 문제가 있네요. 97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요걸로 가볼게요. 486번으로 가볼게요. 486번입니다. 486선 풀어줄게요. 486입니다. 보세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라고 나왔죠, 그죠? 봐봐, 수치를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어쨌든 모평균 추정 문제 맞지?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이 세팅하라고. 알겠죠? 모집단이 있었겠지.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문자로 써 그냥. 알겠죠? 이렇게 있었는데 뭐라 했어? 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뭐 n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죠? 너네가 하던 대로 해. 여기서 n개 뽑았다 쳐.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 너네가 n개 뽑았다 쳐. x바가 있었겠지. 알겠습니까? 얘가 뭐라 했냐면 신뢰도 몇 퍼? 신뢰도만 줬네. 99%. Z가 얼마나 얘기야? 3이란 얘기야. 이랬어요? 하던 대로 해. 점수차는 Z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 그대로 써보냐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다 구했어 할 거는 그지? 이제 문제 읽을게요. 자, 여기도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밑줄 치세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그죠?
신뢰도 99%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 거기 밑에 쓰세요. 이걸 쌤이 얘기하는 점수차입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점수차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푼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였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실내 구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점수차가 이 말이 알겠죠? 쌤 말하는 점수차가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점수차가 이 말이야. 얘가 알겠죠? 뭐랬어? 모 표준 편차의 시그마의 그래서 4분의 1 이하가 되는 n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용어만 알겠죠? 얘가 말하는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얘기가 선생님이 표현하는 점수차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잠깐 들어가 드리면 쌤 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점수차랑 똑같은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봐봐. x바에서 점수차를 빼고 x바에서 점수차를 더한 걸 가지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말하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건요. 뺀 거에 대한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x바를 하면 마이너스 점수차는 m 마이너스 x바 빼기 점수차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절대값 m 마이너스 x바가 점수차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법인 거죠. 알겠습니까? 즉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건요. 점수차 이하의 범위를 가질 것이고 그때 이 최대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차와 곧 얘랑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나올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점수차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같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풀어라 이 말이니까 시그마 날라가고요. 4 곱해주면요. 12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양변 제곱하면 144보다 n은 크거나 같다. n의 범위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모평균을 추정하는 작업들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조금 힘내주세요. 그리고 쌤이 푼 것만 딱 복습해도 금방 잡혀요. 490번. 이게 그냥 쌤이 숙제를 던졌을 때 다 그 질문 나오는 문제들이라 쌤이 미리 다 보여주는 거야. 개념은 다 끝났지만 알겠죠? 490번. 쌤이 두 얘기만 하면 끝납니다. 두 문제 하면 됩니다. 힘내세요. 봐봐. 490번이야.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n개를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한 후라는 멘트를 보자마자 할 거 하세요. 알겠습니까? 할 거 해놓고 보십시다. 뭐야? x바가 있었겠지? 아 신뢰도가 없구나 아직. 그쵸? 뭘 하기 좀 애매하네요. 잠깐 보류. 이거 신뢰도가 없으니까 보류. 잠깐 보류. 그때 신뢰구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신뢰도가 79.6%일 때의 신뢰 구간을 L이라 했을 때 신뢰도가 알파 %의 신뢰 구간이 2L이다. 이때 알파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확실히 이쪽 추정 문제에서는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결국 나한테 추정을 2번 하는 거 맞죠? 그죠? n개를 뽑아서 x바레가 추정할 건데 첫 번째 추정은 뭐냐면 이거 말했잖아. 79.6%로 먼저 추정을 하고 그죠? 요때 나오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L이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알파 %로 추정을 하면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L일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찾아봐 이 말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당연히 바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풀어 보입니다. 알겠죠? 자 얘부터 봅시다. 자 79.6%니까 반쪽을 잡으면 잠깐만요. 이게 양쪽이 0.796이라는 거거든. 지금 현재 그죠? 난 반쪽 가지고 z값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2하면 어떻게 돼? 0.398 되겠습니다. 넓이가 얘가 되는 z값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추정을 하지. 그죠? z 얼마야? 0.398 되는 거기 있네. 1.27이네. 그죠? 이랬어요? 자, z가 1.27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점수차가 뭐가 되는 거야?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해겠어요? 이게 뭐다? L이라고요. 아니구나. 얘의 2배가 L이지, 그쵸? 얘가 점수차, 실력원의 길이는 얘 2배. 2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L인 거죠. 알겠습니까? 계산 좀 할게요. 2배 하면 2.54인가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L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이제는 거꾸로 하는 거야. 봐봐. 이게 헷갈려. 알파 퍼센트가 되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z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점수차는 잘 봐. 점수차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 말은 요놈의 실내원의 길이는 제 2배일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냐. 요까지 됩니까? 그죠? 그럼 결국 봐봐. 우리가 알파를 구하려면 z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연결 2L이 얘인데 2 약분해버리고 L이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L이 뭐였어? 여기 위에 있잖아. 얘였잖아. 그쵸? 이게 z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둘을 연결 지으니까 쌤 z가 2.54인데요 라고 나왔어. 이해되겠어요? 상황을 이해해야 답을 구합니다. z가 2.54일 때 넓이가 얼마야? 여기 나와있잖아. 0.4945라고 나와있죠? 얘는 반쪽 넓이죠? 얘 몇 배 해야 돼? 2배의 양쪽 넓이 나올 거 아니야. 2배 하면 어떻게 돼? 2배 하면 잠깐만 2 곱하면 얼마나 돼? 0, 4, 2, 8, 9, 8 1 올라가고 9 0.989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퍼센트로 이야기하려면 98.9%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틀리는, 아주 많이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풀이는 똑같으나 계속 질문의 영역을 자꾸 다르게 넣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해되겠어요? 네, 자, 벌써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491번입니다. 됐냐? 볼게요. 491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봐봐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자, 이건 치울게요. 이제 치울게요. 다음을 파악해봐라. 이제 성질 문제야. 기억,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의 길이는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도의 길이는 길어진다. 모평균이 커지면 신뢰도의 길이는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자, 이런 진행이 가능해야 된다. 어쨌든 여기 문제는 모집단이 있고, 잘 봐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모집단이 있고 n개를 추정해서 x바를 구해서 z를 구해서 점수차를 잡아내는 문제 아닙니까?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하고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우린 이런 관계임을 이미 알고 있어.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질문은요. 이 얘네들의 관계에 대한 성질 문제인 거야. 알겠죠? 관계식을 알기 때문에 얘는 그냥 풀어 제끼면 돼. 잘 봐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무슨 말이야? n이 기억입니다. n은 일정이야. 일정할 때 n은 안 바꿀 거야. 알겠죠? 뭐라 했냐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신뢰도를 담당하는 게 누구죠? 여기서 신뢰도 담당하는 누구야? 여기서 신뢰도 담당하는 게 누구야? Z죠. 얘가 커지면 확률이 넓어지는 거잖아. 얘가 작으면 적은 거잖아. 알겠습니까? 얘가 말하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런 소리는요. Z가 커지면 이 소리야. 이면 뭐래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는 뭐 용어가 없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쓰는 용어로 만들까? L로 잡아볼게. L 알겠죠? L도 커지냐라고 물었어. 그치? 야, 생각해봐. 이런 관계 있잖아. 이런 관계 있잖아. 그쵸? 얘는 안 바뀌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게 작아지겠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야, 얘가 2배 되면 2배 되는 거 아니야? 3배 되면 3배 될 거 아니야? 이해겠어? 얘는 안 바뀌, 얘네들은 안 바뀌고
얘만 커지면 얘가 커지겠지. 알겠습니까? 기억 찾는 거죠. 이런 관계 묻는 거야. 이래서 자 니은으로 한 번 더 연습. 니은입니다 이번에.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스톱. Z가 일정할 때 이건 Z가 일정한 거야. 이래서 Z가 일정할 때 오케이? 갑시다 또 질문 봅시다. N이 커지면 L도 커지냐? 그랬어. 그죠? 봐봐. 얘가 일정해.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틀린 거죠. 뭐 그런 거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지막 디귿입니다. 모평균이 커지면 여러분 모평균은요 여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모평균은 추정만 하는 건데 그죠? 디귿은 아예 틀렸죠. 뭐 길어지고 다 가지고 근거 있어. 모평균은 연관이 없다. 알겠죠? 우리가 풀고 있는 신뢰권의 길이, 표본의 크기, 신뢰도 뭐 이런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염색해 보시면 되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면은 충분하고요. 요거에 대한 복습 꼼꼼히 진행해서 문제풀이 잡아 놓으시고, 네, 여러분들 그 아까 쌤이 풀었던 어디 갔냐? 추정은 이 풀이 라인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454번. 야, 풀어준 거야. 454번. 지금 연습장에 풀어. 이거 풀고 기가 써있어. 뭐 교재 풀도 뭐 빨리 풀어. 454 풀어봐. 혼자 풀어봐.